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리자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LG 디스플레이, 지금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없고요. 제가 직접 분석한 영상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LG 디스플레이 연매출 23조 4,755억원, 영업이익 마이너스 1조 359억원,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2조 8,720억원, 대한민국의 디스플레이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들 실적에서 들으시는 것처럼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현재 눈물의 보릿고개를 걷는 중입니다. 기존까지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잘 나가는 분야는 LCD였죠. 하지만 LG 디스플레이 주력이었던 LCD 패널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리면서 이제 LCD는 중국에게 주도권을 내주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예 중국 공장을 차이나스타에 매각하면서 사실상 LCD 사업을 철수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국내 TV용 LCD 생산을 축소하고 LCD의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LCD 패널은 한때 일본, 한국, 대만이 장악했지만 이제는 후발 중국 업체들의 저가 물려 공세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이른바 중국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죠. 그 결과 글로벌 모니터 패널 시장에서 상반기 기준 중국의 BOE가 점유율 20.2%로 1위에 올랐고요. 2위는 LG 디스플레이 15.7%를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LCD 디스플레이에 대한 주도권은 중국에 있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장될 기조란 전망이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기존의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의 LCD 저가 공세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 새로운 탈출구로 OLED 시장을 시작하죠. 삼성은 QLED, LG는 OLED로 너희들이 저가 경쟁력 밀어붙인다면 원조 디스플레이 강국인 우리는 기술력을 손박있다! 이거였죠. 중국의 저가 공세를 한참 더 높은 기술력으로 우선 막아냈다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재미로 듣고 가실 상식으로, 자, 여러분은 OLED랑 QLED가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우리 가끔 TV 매장을 보면은 TV를 보면 어떤 건 OLED고 어떤 것도 QLED잖아요. 이 차이를 혹시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자, 와이프랑 TV 사러 갔는데 여보, OLED랑 QLED 무슨 차이야? 물어봤을 때 OLED, QLED 뭐지? 하는 것보다는 대답 정도 해줘야 가장의 위신이 살겠죠? 그래도 혹시나 모르실 우리 취재진 분들에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저 같은 문과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수준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전공자분들 보고 계신다면 댓글로 부족한 점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모니터 LCD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해요. 우리가 흔히 보는 LCD는 크게 3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빛을 쏴주는 광원, 우리가 흔히 액정이라 부르는 광필터, 그리고 색필터,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편광 필터, 검광자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OLED, QLED 설명을 위한 것이니 이 큰 틀 세 가지만 보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LCD의 원리를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면은 백색 광원을 통해서 발광을 하고 액정이라는 광필터를 통해서 빛의 세기를 조절하고 최종적으로 컬러 필터를 통과해서 색 보정을 통해 우리 눈에 비추는 게 LCD입니다. 자, 이런 LCD의 기본적인 틀 안에서 어떤 원리가 추가가 되고 수정되었느냐가 이제 QLED, OLED의 차이예요. 자, 먼저 삼성의 QLED는 LCD 세 구성 중에 컬러 필터의 양자점, 퀀텀 닷이 추가로 적용된 것입니다. 퀀텀 닷이 무엇이냐고요? 쉽게 표현하면은 기본적인 LCD 컬러 필터에 양자점이란 나노미터 단위로 빛을 쪼개서 더 순도 높은 색을 낼 수 있는 필터를 하나 더 달아준 거예요. 적색과 녹색 퀀텀 닷 소재가 도포된 필름을 컬러 필터에 추가함으로써 색순도를 높이는 방식이죠. 이러한 퀀텀 닷 필터를 통해서 LCD와 비교적 색 표현면을 개선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전문가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QLED란 이름을 붙이기가 조금 애매하다고 해요. QLED보다 양자점 컬러 필터 LCD TV라고 LCD TV의 진화 버전으로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QLED로 부르기 위해서는 OLED와 같이 실제로 자발광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삼성의 QLED TV 방식은 자기 발광이 아니라 기존 LCD 색 필터에 필터 하나 추가해서 QLED TV라고 마케팅하고 있다는 것이죠. LG의 OLED는 OLED 뜻처럼 말 그대로 6일 발광 다이오드, LCD와 다르게 액정 내 소자들이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광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라이트나 컬러 필터 같이 부수적인 장치는 필요가 없어요. 빛을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더 빠르고 더 선명한 화질을 냅니다. 자연광에도 색깔의 왜곡이 거의 없으며 시야각과 상관없이 정확한 색을 구현한다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인치로 놓고 본다면 LG의 OLED TV가 삼성의 QLED TV에 비해 가격도 30% 정도 비쌉니다. 하지만 OLED TV는 이름대로 자기 발광, 즉 유기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용이 장기간 지속되면 화면에 잔상이 남는 버닝 현상이 고질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스마트폰 갤럭시 버닝 현상은 유명하니 다들 아실 듯한데 2-3년마다 바꾼 스마트폰에서는 그나마 이 문제가 크지 않은데 10년 넘게 사용하는 TV에서는 조금 문제가 다를 듯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진짜 자기발광 LED 기술을 구현하고 있는 빡신 LG형들이 야, 어떻게 니들이 QLED냐? 지금 장난치냐?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삼성의 QLED를 찌릅니다. QLED와 OLED가 각각 LED란 이름을 달고 있어도 QLED가 사실은 LED란 이름을 쓰기엔 쉽지 않은 거거든요. LG전자는 삼성전자에게 야, 니가 어떻게 LED란 단어 써 임마! 근본이 안 되잖아! 이러면서 저격 광고로 극딜을 이어가고요. 여기에서도 빡친 삼성이 아니,
근거 없는 비방은 아니지 하면서 LG 극딜 광고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LG를 맞신고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 뭐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QLED라는 것은 LCD TV에 퀀텀 닷 필렛을 넣은 것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면서 서로 공정위 신고를 취하고 우리 LG, 삼성전자는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디스플레이 시장 상황도 좋지 않은데 이런 화해는 더없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대충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는 이 LCD 다음이 OLED 자길 발광 기술이 얼마나 어렵고 빡센 건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괜히 드리는 게 아니에요. LG와 삼성이 LCD라는 점에서 밀렸지만 다행히 아직 여기 LED 시장에서는 승기를 잡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대부분의 선행 기술은 국내 업체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탈-LCD한 속도도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디스플레이 개발하는 데 유리한 시기적 조건에 있어요. 자, 우선 뭔가 세계적인 흐름이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쪽을 향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웨이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서 기존 화웨이 패널을 공급하던 BOE가 주춤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기업들에게는 반사이익이 기대가 되고요. 당연스럽게 애플의 신제품에는 LG의 OLED가 탑재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애플이 발표한 신작 4종 중에 한 종은 LG의 공급이 사실상 확정이 되었고 LG 디스플레이 측은 대량 공급을 위해 파주에 OLED 공장을 풀가동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호조 탓인지 LG 디스플레이가 드디어 적자를 쭉쭉 내다가 약 7분기 만에 현재 3분기 흑자 전환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 현직자분들, LG 취준생분들 박수! 사랑해요 LG, 국민기업 LG. 일반 LCD에 대해서 죽을 쓰다가 OLED의 수요가 스마트폰으로 번지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살아날 기조가 보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안심만은 할 수 없어요. 중국 기업이 애플의 스마트폰용 납품 선정에서 고배를 마시니 중국 정부가 LCD 산업에 배정돼 있었던 보조금을 모조리 OLED 분야에 집중시키면서 중국 당국의 기술국에 맞춰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중국이 한국에 비해 안 되지만 가격이 30% 저렴해 대규모 보조금을 등에 업은 저가 공세는 2024년에는 전세계 모바일 OLED 패널 생산 능력 총량에서 중국이 50%, 한국이 49%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그나마 현재적으로 다행인 것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 QLED, 프리미엄 대형화가 중요시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모빌리티보다도 집, 주거 환경에 스크린의 대형화가 이루어지면서 OLED TV 시장이 크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글로벌 매출액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프리미엄 TV 시장이 폭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75인치 대형 LCD TV는 작년 동기 대비 83%, 77인치 OLED TV는 313% 급증해 초대형, 초고화질 제품을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다고 해요.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들이 밖을 안 나가게 되면서 이른바 홈코노미가 대세로 나오면서 집 안에 주거 환경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이죠. 이마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TV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가 늘어났고 그중 초대형 TV는 92%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증가하는 OLED TV 시장 수요에 맞춰 중국 광저우 공장 가동을 통해 현재 시장 흐름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광저우 OLED 공장은 원판 투입 기준 월 6만 장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파주에 7만 장 규모 합산하면 월 13만 장 생산으로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죠. OLED 대형 TV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본격적인 양산 역시 성공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린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치고 나갈 디스플레이 산업의 미래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의 탈 LCD, OLED로의 진화가 지금부터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시장이 다시금 앞으로 치고 나갈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지금까지 해온 묻지마식 지원금을 디스플레이 기업에게 퍼주기가 힘들어질 수 있고 그런 현재 시기가 탈 LCD 시장과 겹쳐 있어요.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느끼셨겠지만 디스플레이 시장은 앞으로 누가 더 먼저 선도 기술을 잡느냐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기술력으로 사로잡아야 할 다음에 빵 뜰 디스플레이 시장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앞으로의 디스플레이 기업들을 살릴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지금 잡아야 할 새로운 신시장! 저는 다음 신시장으로 예상되는 분야 바로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입니다. 자, 물론 어느 정도 디스플레이 아시는 형님들께서는 야 토리자라 지금도 차량용 디스플레이 크고 있어. 근데 차량용 디스플레이? 뭐 쪼만하고 이렇잖아. 딱히 너가 말하는 TV처럼 클 것 같진 않거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지금 그 말씀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도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성장하고 있지만 이후의 관점에서 볼 때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장이에요. 지금 자율주행 기술이 4단계, 5단계 수준이지만 이후에 기술 혁명이 일어나서 정말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운전자가 운전도 할 필요가 없는데 멍하니 운전석 유리를 바라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자동차는 단순히 이동수단만이 아니라 움직이는 영화관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운전이 필요 없어지면서 운전자는 운전 대신에 이동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시청물, 영상물의 수요가 늘 것이고 결국에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한 지점에는 자동차의 디스플레이가 필요하게 되면서 기존 클러스터, CID, 인포테인먼트에 불과했던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의 등장과 4G 혁명으로 영상 콘텐츠가 증가하고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스마트폰이라는 분야가 창출이 되고 전기 자동차와 더불어 자율주행이 등장하면서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이 새로운 디스플레이 시장 분야의 먹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미 배터리와 이노텍 전장 부문, 디스플레이까지 미래형 자동차 전장 부품에 몰두하고 있는 LG가 그린 청사진을 보면 차량 뒷좌석 부문이 OLED 스크린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타면서 움직이면서 시청을 이어간다는 것이죠. 현재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클러스터, 인포테인먼트, CI 등 이런 단순한 자동차를 보조해준 역할의 작은 규모였다면 지금 차량의 후면에 탑재되는 저 디스플레이 크기, 지금도 프리미엄 TV가 크기가 확대된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길가에 지나다니는 저 차들에 저런 디스플레이가 하나씩 탑재가 된다면 어떨까요? 현재 코로나로 인한 반짝 수요가 초대 OLED의 수요를 지탱하는 것처럼 제일 중에 시행된 미래에는 이제는 새로운 초대 OLED 신수요로 보존된다는 것이죠.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스플레이 시장은 기술 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LCD처럼 중국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기술과 노력들을 끊기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BOE도 항공용 QD 디스플레이 선보이면서 삼성, LG와의 기술 격차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LG전자도 이에 기술 초격차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매년 적자를 보면서도 R&D 비용을 꾸준히 증대시키면서 앞으로 다가올 디스플레이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전세 역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빼앗긴 디스플레이 패권을 기술 초격차를 통해 다시 중국에서 되찾을 때가 머지않았다는 것이죠. 오늘의 내용을 평해보면 현재 세계 디스플레이를 선도하는 기업은 중국의 BOE, 그리고 우리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3개 기업 정도입니다. 중국의 막강한 정부 지원금으로 가격 공세를 통해 LCD 시장에서는 입김을 키우고 있지만 지금 디스플레이 패러다임이 LCD에서 변화하고 있고 대형화, 프리미엄으로 지나가면서 기술력을 선도한 우리 기업들에게는 한타임 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디스플레이 시장의 가능성을 점쳐지고 있는 완전자율 주행차의 디스플레이 시장 역시 디스플레이 시장을 한번 튀길 슈퍼사이클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까지 버틴 서름이 이번 흑자 전환을 통한 터닝포인트로 다시금 미래를 도약할 LG 디스플레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과 산업 말씀해 주시면 매주 2편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만 못한 기업과 산업에 대한 정보는 www.catch.co.kr에 들어있으니까요. 꼭 한 번씩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